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의 이슈들을 잘게 썰어서 여러분들께 풀어드리는 썰프랑 진행의 손정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에 최대열 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요즘에 딥시크에 대한 쇼크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게 뭐 전 세계를 쓸고 있고 또 딥시크의 오픈 AI의 수장이죠. 예. 샘 올트먼 오픈 AI 수장이 이제 또 방한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재계의 여러 SK 그 회장도 만난다 그러고 카카오 임원진들도 만난다 그러고 또 방한하기 전에는 일본에 들려서 우리 손정희 손정희 우리 또 회장도 만나고 온다고 하는데 자 이거가 상당히 편리한 것도 있고 우려도 많아요.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인공지능은 소위 말하는 AL 인공지능은 소위 말하는 고래가 새우 먹는 게 아니고 새우가 고래를 먹을 수 있는 시대로 전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예, 이 과정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세계를 제패할 수도 있고 세계에서 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는 국력의 상당 부분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좀 전에 늘 이야기했지만 옛날에는 국력하면 넓은 국토, 많은 인구, 보존 자원인데 이제는 인재가 있느냐 없느냐니까 AL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국가는 투자, 연구 개발을 집중할 때가 됐다는 신호입니다. 거기서 밀리면 국력이 쇠퇴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L을 그냥 간단하게 보면 안 되고 우리가 옛날에 소위 말하는 한 사람을 잃으면 그냥 한 사람을 잃는 게 아니고 국력이 쇠퇴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AL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인재 한 사람을 잃는 건 그냥 그 한 사람 자체를 잃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가 국가의 에너지가 전부 다 소멸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이제 시대의 요구다. AI 인공지능을 국가의 경쟁력으로 삼아서 집중할 때다. 근데 이렇게 너무 거기에는 신경을 안 쓰고 말이죠. 지금 너무 국민들이 분열되어 있는 이 사태도 빨리 종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계는 뛰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걷지도 못하고 있으면 그건 경쟁력에서 떨어지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이 너무 심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어요. 옳은 말씀인데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민족이 돼가지고 세계에서 농업사회가 몇천 년 가고 3,000년. 그런데 우리는 100년 만에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정보사회로 인공지능사회 AL 시대로 최고 100년 만에 가는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여 차례 침략을 받았지만 한 번도 국가가 몰락한 일은 소위 말하는 일본한테 36년 고 말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그러니까 인공지능 이 부분에서 밀리면 안 되죠. 밀리면 안 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한 30년 전에 핸드폰이 지금처럼 이렇게 사용되기 전에 선 없는 핸드폰이 나온다 하면 누가 믿기나 했나요? 믿기나 했겠습니까? 예, 그래서처럼 지금은 핸드폰이 생활의 일부분이 아니라 한 50% 좀 차지할 겁니다. 더 차지해요? 그러니까 양복 옷걸이나 날 입어도 되지만 핸드폰을 안 들면 생활이 어렵습니다. 손이 떨려요? 예, 그러니까 핸드폰이 그만큼 중요한 시대를 차지할 거라는 걸 우리는 몰랐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AR 시대가 지금은 우리가 인쇄 매치에서 글자를 하나 고치면 전 핸드폰에 나가 있는 문자가 한꺼번에 다 고쳐지는 이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가느냐 하면 은행의 지점장실에 은행에 지점장이 앉아 있으면 고객이 들어오면 그 고객이 고액 예치자인지 아닌지까지 알 수 있는 시대예요. 앉아서 들어오는 손님이
돈을 많이 유치하는 사람이구나. 아. 나가서 VIP 문화 만나야 될지 아닌지 아는 거예요. 다 스캔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얼마냐면 지금은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산다든지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면 한 개 한 개 코드를 찍잖아요. 네. 이게 앞으로 몇 년 안 있어서 그 이렇게 트렁크에 담아가 나오면 한꺼번에 계산이 다 돼버린 거예요. 예. 예.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이해가 안 되죠. 다 이해가 되거든요. 예. 우리는 세계에서 우리가 ALC이 가장 잘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예. 우리가 지하철 타면 어디서 어디 가서 바깥 타면 제일 좋고 몇 분에 와서 몇 분에 간다는 게 정확하긴 하지만 세계에서 이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네. 예.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내비게이션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잖아요. 네. AL의 내비게이션이 세계 시장을 어떻게 장악하냐? 우주에서 우리가 저는 지금도 뭐 제가 IQ가 높고 또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그냥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고 대학 교수도 오래 하고 이랬지만 나는 내비게이션의 그 기능 자체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자동차를 몰고 이렇게 갔는데 어떻게 잘못 들은 길을 그림이 알아가지고 다음 길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예, 그렇죠. 이게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위성하고 그냥 계속 실시간에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차가. 예, 예. 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비바람이 불면 이 오는 선줄이 있어도 바뀔 건데 네. 선줄이 없는데도 어떻게 연결되는지 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네. 핸드폰에서 미국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선줄도 없는데 어떻게 미국에 가서 그 바늘구멍보다 모래밭에 바늘구멍 찾는 것보다 더 힘들 텐데 그 사람 번호로 신호가 울리는지 내 목소리가 보통 고함을 지르면 한 300m에서 350m밖에 안 가거든요. 네. 그런데 멀리 가시네요. 예, 그런데 이게 몇백 킬로 떨어진 몇천 킬로 떨어진 미국까지 통화가 된다는 거는 네. AL 시대를 생각하면 야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걸 잘 극복할 수 있는 민족이 대한민국이다. 지금 사실 모든 그 AI의 인공지능도 우리나라가 이제 뭐 사실은 조금만 이쪽에 투자하고 국력을 모으면 선도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세계적인 대학 우리가 하면 그냥 하버드 대학을 이야기합니다. 네. 하버드 대학 300년 역사 이래 제일 성적 우수자가 누구냐 하면 성기수 박사입니다. 성기수 박사는 그분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졸업장이 없는 사람입니다. 계속 올바했으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학교 가고, 네. 중학교 또 이렇게 4학년 때, 그때는 5년제니까, 네. 4학년 때 대학 가고, 네. 대학 가서 또 3학년 때 졸업하고 미국 가서 네. 석박사 과정 5년짜리를 2년 만에 졸업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날 이 소위 말한 그 핸드폰, 그렇게 이런 우리 주민등록 번호라든지 네. 토지대장 등본에 번호를 부여하는 이 컴퓨터 문화를 성기수 박사가 네, 제일 처음에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이 세계에서 또 나와요. 네. 왜? 미국의 그 소위 말한 만점짜리 이민성 그런 그 학생은 세계에서 소위 말한 산술 지능 대회에서 아마 몇 년 차 우승했던 친구예요. 네. 그런 친구 한국 사람이에요. 네. 예, 그래서 앞으로 한국은 인공지능에 있어서 세계를 장악할 수 있다. 성기수 박사나 이민웅 같은 그런 사람들을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나온다. 국가다. 예.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AI를 겁낼 게 아니라 우리가 주도해서 이끌어 가야 되는 우리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과 또 이게 손을 잡는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누구죠? 이 회장이 샘 울트먼 이런 분들이 방한했을 때 좋은 기회잖아요. 이 사람들과 손을 잡고 연합해가지고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데에 동참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 당연히 해야지. 왜냐하면 지금 그들도 완전히 정립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공개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가슴 속에 내용물이 별로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손을 잡지 않으면 자기들도 세계를 제패가 어려우니까 네. 일본, 한국 우리가 같이 하자. 바꿔 얘기하면 AL 시장에 일본에 먼저 들려가지고 손정희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을 만나가지고 같이 하자. 네. 그 다음에 한국도 같이 하자. 네. 그래가지고 세계를 주도하자는 거지. 네. 중국이 우리가 혼자 한다 이건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손정희 회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는데 그런 분들은 원체 투자의 기재이기 때문에 손정희가 손을 대었다 이러면 세계가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양복을 피에르 가르덴 딱지를 붙이는 순간에 세계 시장에 판매가 되듯이 네. 손정희가 관여한다 이러면 손정희는 내용을 딱 들어보고 뭔가 이렇게 투자를 이야기할 때 들어보고 오케이 하면 그 자리에서 10억이든 100억이든 바로 쏘요. 그러니까. 바로 쏘요. 그 사람만 집에 가서 뭐 계산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개가 냄새를 맡는 인간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빠르잖아요. 네. 그리고 물고기가 수영 교육을 받았다는 이야기 들어본 일 없잖아요. 예. 네. 토끼가 무슨 나오면 산을 달리지 토끼가 무슨 달리기 교육받은 그거 없잖아요. 네. 그처럼 그런 사람들은 손정희 같은 사람들은 타고난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 손정희는 딱 만나서 이야기하면 이게 사업성이 있겠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바로 줘버려요. 네. 그만큼 그쪽에 계산이 빠른 거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네. 제 이름이 손진기잖아요. 예. 가문이 벌써 달라, 손씨.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데는 네. 이승만과 박정희 같은 대통령도 있었지만 네. 또 하나 소위 말한 이병철이나 정주영이나 네. 김우중 같은 사람들이 또 기업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보고 셋 중에 누가 제일 유능하냐고 물어봐. 저는 오히려 김우중이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김우중이라는 사람은 네. 예.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김우중이가 대한민국에서 김우중의 다리를 꺾어가지고 김우중이가 그랬지. 그 양반이 대한민국의 김대중 정권이 제일 실패했는 게 뭐냐고 저한테 물으면 김우중을 처벌했는 거예요. 김우중이가 김대중과 돌림자가 같다고 해가지고 형님 동생 하면서 아주 우호적으로 정치 작업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마지막에 잠깐 피해가 있어라 하면 나가고 나서 쳤는 게 김대중 정권이 제일 잘못된 게 저한테 뭐냐고 물으면 김우중을 정리했는 거고 만약에 IMF 때 김우중을 활용했더라면 네. 대한민국은 IMF가 금모으기 운동을 하지 않아도 IMF를 극복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국제사회에서 돈을 모을 수 있고 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난 김우중이다. 김우중이가 그때 활용을 했더라면 IMF도 김우중을 통해서 했으면 IMF 돈 빌리는 것보다 더 쉽게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샘 울트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5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720억 원 정도의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 AI 쪽에. 그래서 이번에 일본과 한국 등의 해외 투자 유치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거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도 혼자 하기는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1996년도에 바르셀로나에서 황영조가 달릴 때 네. 바르셀로나 네. 세 선수가 달렸던 겁니다. 네. 우리 황영조하고 일본 선수하고 독일 선수가 셋이가 뛸 때 세계 사람들은 독한 놈들끼리 뛴다 이렇게 했다. 독한 놈들끼리. 그런데 지금 AL 시대에 인공지능 시대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중국이 자기들이 조금 먼저 가는 것 같지만 머리가 한국 걸 못 따라오거든요. 네. 한국하고 일본하고 해서 네. 어찌 보면 미국보다 앞서가려고 중국이 지금 액션을 취하는데 우리는 너무 그쪽에 치우치지 말고
우리도 약간 독자성을 갖고 우리도 독립적으로 완전 독립은 어렵지만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가는 게 저희가 봤을 때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파트너십을 갖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AI 인공지능의 시대. 자,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아주 귀한 말씀, 유익한 말씀을 또 전해주셨습니다. 최재열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거기 한마디 더 하면 우리가 소낙비를 피할 수 없으면 우비를 입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AI 시대에 피할 수 없는 시대에 돌입하는데 너무 두드리지 말고 돌다리를 두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맹인은 극약 처방을 잘해야 되거든요. 극약은 위험은 따르지만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AI 시대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위험 부담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다음 걸 얻을 수 있고 그래야 세계를 제패할 수 있으니까 기업인들이 AI 시대에 잘 적응하는 길이 미래의 대한민국을 살리고 20, 30대에게 먹거리 문화를 제공해서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니까 과감하게 정부가 거기에 따르는 법안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기업인들도 투자를 하고 국민들도 위험 부담이 따르더라도 이해를 해줘가지고 정부와 특히 정치위에 국회의원들이 법 조문 고쳐주고 국제시장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시장을 AI를 통해서 정복해야 우리 미래 세대에게 먹거리 문화를 제공한다. 이런 측면에서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재열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